내 인생 전체가 허무할 정도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외로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외롭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혼자인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외롭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봐도 누구에게 전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떠날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외롭지 않으십니까? 왜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가?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사람 만나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가끔 외로워도 금방 잊었습니다. 내일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깁니다. 할 일도 없고요.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이렇게 가는구나 싶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진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깊어질까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필요로 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당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당신을 바쁘게 했고 외로움을 잊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역할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은퇴합니다. 아이들이 독립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남는 건 뭡니까? 나 자신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외로움이 보입니다. 평생 감춰져 있던 외로움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외로움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쁨 뒤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봅니다. 혹시 평생 외로움을 피해 살아온 건 아닐까요? 바쁘게 살면서, 사람 만나면서, 뭔가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쓴 건 아닐까요? 쇼펜하워는 외로움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 아무도 없는 집, 울리지 않는 전화, 오지 않는 손님.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아무도 안 옵니다. 아들은 처가에 간다고 하고요. 딸은 바쁘다고 합니다. 혼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듭니다. 이게 명절입니다. 둘째,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더 깊은 외로움입니다. 사람들과 있는데도 혼자인 느낌. 웃고 떠들어도 마음은 외로운.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에 갑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더 외롭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과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연결이 없어서 오는 외로움.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따로인 외로움. 셋째, 존재 자체의 외로움입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사랑받아도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느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요. 결국 나는 혼자였구나 싶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었지만요. 진짜로 나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요. 누가 알겠습니까?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외로움이 진실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완벽하게 이해받는다는 건 환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 외로움 중 어떤 게 가장 힘드십니까?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워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느낌입니까?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쇼펜하워는 외로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결핍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부족해서, 누군가 없어서, 그래서 외로운 거라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봅니다. 외로움은 진실을 보는 겁니다. 나는 원래 혼자였다는 진실, 평생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썼다는 진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진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외롭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외로움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쁨으로, 관계로, 역할로 가렸을 뿐입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외향적이었고, 친구도 많았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외로웠구나. 다만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을 뿐이야.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더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외로움과 친해지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겁니다.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외로워. 그래, 나는 외로워. 그런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외로움을 나쁜 것으로 여겼으니까요.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생 외로움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바쁘게 살고 뭔가 계속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니까 더 이상 못 피하겠더랍니다. 몸도 불편하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어느 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아, 이게 외로움이구나. 평생 피하려고 했던 게 이거구나.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졌습니다. 외로움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삶의 일부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보면 평생 싸웁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보면 평화가 옵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쓸 때는 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래, 외로워 인정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외로움도 똑같습니다.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말은 쉽습니다.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외로울 때마다 괴로운데 천천히 이야기해 봅니다. 첫째, 외로움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생각하지 말자. 딴 일하자.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둡니다. 아, 지금 외롭구나. 이렇게 인정만 합니다. 밀어내지도 말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구름이 떠가듯이 그냥 둡니다. 둘째, 외로움을 말로 표현합니다. 혼자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외로워. 괜찮아. 누구나 외로워. 말로 하면 조금 풀립니다. 마음에 꽉 차 있던 게 밖으로 나옵니다.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오늘 외로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외로움을 몸으로 느낍니다. 외로울 때 몸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까? 목이 메입니까? 그 느낌을 그냥 느낍니다. 없애려고 하지 않고 지금 가슴이 텅 빈 느낌이네. 이게 외로움이구나. 이렇게 관찰합니다. 신기하게도 느낌을 그냥 느끼면 지나갑니다. 넷째, 외로움을 친구처럼 대합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일부로 봅니다. 너도 나랑 같이 사는구나. 가끔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가끔 찾아오듯이 외로움도 가끔 찾아옵니다. 반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쫓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외로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떠날 때까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차갑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평생 싸우는 것보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오늘 외로움이 찾아오면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또 안내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외로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외로움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워는 외로움을 이렇게 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외로운데 어떻게 자유입니까? 천천히 설명해 봅니다. 혼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서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네.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누구한테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네. 이게 자유였습니다. 평생 놓쳤던 자유.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자유를 버립니다. 관계에 묶이고, 역할에 갇히고, 기대에 얽매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면 깨닫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혼자 있을 때 정말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사실은 조금 편하십니까? 솔직해져도 됩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를 만나는 법. 외로움은 기회입니다. 나를 만날 기회. 평생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나. 역할 속에 숨어 있던 나.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습니다. 그 역할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역할이 사라지니까 나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찾았습니다. 나를. 혼자 차를 마시면서, 혼자 산책하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걸 좋아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70년을 살고 나서야 처음으로 나를 알았습니다. 이게 외로움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자신을 압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찾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합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봅니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문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천천히 답이 나옵니다. 그 답 속에 진짜 나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쇼펜하워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혼자인 게 싫은 상태, 사람이 그리운 상태, 채워지지 않는 결핍. 그런데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게 좋은 상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상태, 충만한 자유.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로움으로 느끼면 괴롭습니다. 고독으로 느끼면 평화롭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항상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라디오를 틀고 뭔가 소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혼자 있는 걸 즐겨보자. 이 시간을 나를 위해 쓰자.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라디오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고요함이 편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고독이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건 생각의 전환입니다. 혼자라서 불행해해서, 혼자라서 자유로워로. 이 전환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봅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워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없어가 아니라 뭐든 할 수 있어로. 아무도 없어가 아니라 나만 있어로. 말을 바꾸면 느낌이 바뀝니다. 느낌이 바뀌면 외로움이 고독이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혼자 있을 때 뭘 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할 게 없어서 더 외로워요. 그런데 정말 할 게 없을까요?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던 책.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읽었던 책.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산책을 합니다.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계절이 바뀌는 걸 봅니다. 나무가 자라는 걸 봅니다. 새가 우는 걸 듣습니다.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는 못 봤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옛날 음악도 좋습니다. 추억이 담긴 노래,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혼자니까 괜찮습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생각한 것, 오늘 느낀 것.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립니다. 색을 칠하는 게 좋습니다. 형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평생 못 해본 걸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무궁무진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사람들과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찾아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뀝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보는 법,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데 관계가 좋아진다니. 그런데 사실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는 외로워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외로움을 피하려고. 그런데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웠습니다. 진짜 연결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외로워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진짜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대화가 진해졌습니다. 만남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의지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만납니다. 그런 관계는 얕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선택해서 만납니다. 진짜 연결을 위해 만납니다. 그런 관계는 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만나십니까? 아니면 외로워서 만나십니까? 솔직해집니다. 외로워서 만나는 관계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는 충만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후자가 됩니다. 외로움이 주는 선물. 외로움은 선물입니다. 나이 들어받는 선물. 처음에는 선물인 줄 모릅니다. 괴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면 보입니다. 외로움이 주는 것들이 첫째, 자유를 줍니다. 혼자 있으니까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압니다. 둘째, 나 자신을 줍니다. 평생 잃어버렸던 나, 역할 뒤에 숨어 있던 나,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조용히 있으니까 진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평화를 줍니다. 사람들과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혼자 있으면 고요합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넷째, 깊이를 줍니다. 외로움을 겪은 사람은 깊어집니다. 삶을 이해합니다. 사람을 이해합니다. 자신을 이해합니다. 이 깊이가 지혜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피한 사람은 얕습니다. 외로움을 겪은 사람은 깊습니다. 나이 들어오는 외로움은 당신을 깊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 지금까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외롭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외로워. 그런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면 됩니다. 혼자라서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를 만나면 됩니다. 평생 놓쳤던 나를 외로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읽고, 걷고, 쓰고, 그리고 외로움이 주는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자유, 나 자신, 평화, 깊이.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자유를 찾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친구로 봅니다. 삶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 나는 외로워. 그런데 괜찮아.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외로움을 인정합니다. 오늘 외로움이 찾아오면 밀어내지 않습니다. 외로워하고 말합니다. 그냥 느낍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오늘 저녁 1시간만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있습니다. 셋째,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음악을 듣든, 뭐든 좋습니다. 혼자 해봅니다. 넷째, 생각을 바꿉니다. 외로워가 아니라 자유로워라고 생각합니다. 할 게 없어가 아니라 뭐든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나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천천히 답을 찾습니다. 이 5가지를 일주일 동안 해봅니다.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고독으로 바뀔 겁니다. 쇼펜하워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평생 외로웠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혼자 있을 줄 알았기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나로 살 수 있었다. 깊이 새길 말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자유를 주는 선물, 나를 만나게 하는 선물, 평화를 주는 선물, 깊이를 주는 선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평생 놓쳤던 자유,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웁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입니다. 고독을 즐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외로움이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해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편해집니다. 혼자 있는 게 좋아집니다. 이게 쇼펜하워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나이 들어 얻는 진짜 자유.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작. 진짜 자유를 누리는 시작. 진짜 나로 사는 시작. 오늘 하루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지만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